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1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벌써 이제 그 10월달이 왔습니다. 10월달이 왔고 그 가을비, 그죠? 가을비. 그 겨울비 아닌가? 가을비 노래가 없네. 안개비가 하얗게. 가을비 노래가 없어요. 가을비. 앵콜킴이 만들겠습니다. 틈새 시작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 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요, 새날 알아듣는다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슈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새날이 낳은 스타, 야수님, 마차님의 또 근황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방송,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정치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은 야수님하고 마차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패널, 네. 그 옛날에 청취자 오디언스였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요. 그럼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모습들, 정치적인 어떤 소견은 들었지만 저분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요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늘 머리를 볶았어요. 오사충기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날의 윤석열 오사축입니다. 왜? 다리가 잘 벌어져요? 나보러 어쩜 그렇게 무식하냐고. 누가? 아니, 지난 방송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그 여자분. 어쩜 그렇게 무식하냐고. 윤석열이라고 나보러. 그래갖고 제가 새날에 윤석열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뭐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또 유학 이런 거 전문이고 영어 전문이신데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거니까. 그럼 다시 은행의 폭격을 뚫고 온 오사충입니다. 은행? 왜요? 그건 또 뭐. 냄새. 냄새가. 냄새가? 요즘 이렇게 은행이 지금 딱 보니까 관상이 손바닥에 왕이 스상이에요. 손바닥에 스상이에요. 네. 자, 오사충기 잘해 주셨고요. 파마를 왜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머리가 완전 하얘요. 근데 이게 염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는 옆머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계속 하게 돼서 파마를 하면 좀 버틸 수 있잖아, 머리를 길게. 아니 기왕에 하는 거 저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처럼 빨간색으로 해요, 그냥 뭐 시원하게. 요즘에 그 트렌드로 했나 보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수 미용실 다쳐서 옆에 준 미용실로 10,000원 더 주고 6,000원 했습니다. 디테일 고맙습니다. 네. 자, 오사중이 잘해 주셨고요. 그 옆에는 우리 우리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갑자기 또 무슨 장학 퀴즈 나온 사람처럼 갑자기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깜짝 놀랐네. 요즘 토론 시즌이라서 항상 이제 토론인지 퀴즈쇼인지 모르는 방송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보면 재밌어요. 막 조마조마, 그러니까 무슨 스릴러 영화 보는 것처럼 또 실수할까 막 얼굴 막 낯뜨거워지면서 막 긴장하면서 막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답을 할까? 손에 막 땀을 쥐면서 보고 그 다음에 알잖아요. 날짜를 만약에 그거 시간이 없으면 보통 이제 한 5분 뭐 이렇게 주잖아요. 대답할 수 시간 마치 근데 보통은 자기 얘기 한참 한 다음에 대답할 시간을 짧게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때 어떤 후보는 되게 안심하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좋아해. 근데 어차피 말하기도 싫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마차는 시계 깔맞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또 깔맞춤까지 하고 오시는 마차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옆에는 우리 또 야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요즘 많이 봐요? 대선 토론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짤로 보죠, 짤로. 짤로? 네. 실시간으로 잘 안 보시고요? 굳이 뭐 그걸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골고루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두 개 다 보거든요. 네. 두 개 다 봐요. 그래서 왜냐면 저쪽에서도 어떤 얘기하는 거 오가나 보려고. 왜냐면 짤을 보다 보면 궁금한 거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요. 그래서 두 개 다 보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냥 예전 대선 토론보다도 훨씬 더 뭔가 이번 거는 그냥 웃음이 불안하면서 웃음이 남다. 뭔가 그 강력한 무기들을 알잖아. 서로 몸 공격할지 아는데 도대체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꺼낼까. 뭐 이런 거가 궁금하더라고. 작게 512 아세요? 5015. 크게 5015. 네. 누구는 그래? 알아. 미국에 연락을 먼저 한 다음에. 나는 어디야 그 댓글에 누가 썼는데 곽상놈 새끼. 웃겨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한동안 또 최근에 또 그 손바닥에 왕자를 또 새겨가지고 또 이게 또 한참 좀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적선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아마 이 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또 뭐 최고라고 할 때 야 왕이다 왕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왕입니다요. 네, 그래서 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그 오사춘기님부터 한번 가시죠. 오사춘기님 1번 가시고 야수님 2번, 예. 제가 3번, 우리 마차님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입니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나 봐요. 성교육. 요즘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 중3인데도 아직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는 거하고 또 틀리나 봐요. 성교육을 받는데 성교육에 저도 이제 청소년 교육과를 다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의 성과 교육이란 그 아예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고 뭐 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삼신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점지해가지고 그 다리가 아니고 달에서 주웠다.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엔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이게 가리키나 봐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셨습니다. 동네 오빠가 너무 잘생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비디오를 보는데 자꾸 오빠가 만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려 상황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게끔 예, 그렇게 하나 봐요. 좋은 1번 같이 더 만진다. 2번 왜 이러세요? 하고 알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부모님한테 알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를 가족한테 알릴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딸이 맥락하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냥 뭐 하하하 이렇게 웃고 말았죠. 속으로는 확 진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에 있나 봐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마가 돌아왔어요. 충격 곱하기 100. 그게 나오죠. 걷다가 악기 이름 얘기하신 거예요? 야마 얘기하신 거예요. 악기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머리에서 음악이 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땡 그런 거지. 근데 네.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 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뭐 답은 그렇게 했지. 뭐 네 몸을 소중하게 해라.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너의 가장 뭐 손을 잡아줄 친구는 가족이다. 그 얘기하고 밖에 나서 운동을 하는데 막 기구가 부서지는 것 같이 기구가 부서지듯이 막 그러다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가밥 2개 먹고 잤어요. 또 PPL 들어갑니다. 진짜로 잠을 광고 천재 잘 자게 해주는 잠이 잘 오는 가밥 너무 많이 먹었고 가바는 새날 마켓. 그 마켓에 그다음에 회원가입 했다니까. 그 마켓이 있더라고. 새날 마켓. 그거.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오사충이 딸내미 화가 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딸내미 성교육 때문에 가밥 2개 먹고 네 진짜 잠이 안 와갖고. 일단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수술을 4차까지 하시고 이렇게 회복이 약간 되셨어요. 말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석 때도 계속 이제 그 간병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 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하는 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이제 병원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이제 트랜스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뭐 말을 컨디션 좋으면 좋아서 울고 뭐 나빠서 울고 막 그러는데 나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엄마는 뭘 것이 내가 그렇다고 뭐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는 놈도 아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다들 이런 생각 안 해요? 뭐 나는 엄마한테 항상 뭘 자꾸 요구를 했어요. 뭐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추워. 엄마 더워 죽겠어 지금. 엄마 저기 장사가 안 된다. 뭐 차는 뭘 살까? 뭐 쓸데없는 것까지 엄마한테 끊임없이. 차도 엄마한테. 뭐 그냥 소소한 얘기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픈 데는 없어? 엄마도 나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뭘까?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엄마 전화하고 아빠
엄마 어딨어? 아. 그래서 거의 아버지 역할은 그 위치를 파악해주는 역할이죠. 위치 파악 역할. 그렇게 엄마는 지금 주방에 계신단다. 엄마 밥 먹었어. 무슨 얘기? 뭐. 전해줘 아빠. 그래. 엄마 군만두 먹고 싶어 뭐 이러면서 아버지한테는 전화해서 엄마 어딨어? 그래서 참 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제로 돌아가서 왕입니다요. 제가 군대를 좀 늦지막히 갔어요. 3학년 마치고 군대를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할까 하다가 1년은 휴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이제 4학년 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동기는 거의 다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몇은 다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간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애 사회로 간 애들도 있어요. 사회생활 1년 차, 2년 차 이런 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명이 약간 사총사 같이 지내가지고 진하다. 네, 아주 진해 막 진하다. 관계가 진하다. 뭐 술만 마시면 뭐 말로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우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술만 마시면 꼭 하는 말 있어요. 이놈아. 네가 심장이 없으면 내 심장은 못 띄워준다. 나 그런 사람. 하지만 오른팔은 내가 널 띄워줄 수 있다. 하나. 그런 사람 안 될거 아니까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의리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상 맨날 의리 따지는 사람이 의리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애들이 차라리 의리가 있고, 야 내가 말이야 의리가 있고 너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뭐 부탁하기 편하려고 그거 깔아놓는 거지. 남들이 해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어때 거기는 저기 찌라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는지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우정을 믿냐 사랑을 믿냐. 사랑은 너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래. 우정은 30년 같다. 우리 평생 네 관은 내가 들어줄게. 뭐 하면서 뭐 서로 그러면서 무슨 먼저 죽으라는 거잖아. 서로 와 술만 먹으면 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의 그런 우정들 하면서 뭐 같은 고사성어 있잖아요.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초안지, 무슨 삼국지 뭐 다 나오는 거야.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이래서 복학생들하고 신입생들이 안 어울렸구나. 피곤하네, 얘기만 들어도. 뭐 변화, 뭐 변치 말자, 강호의 의리 막 따지면서. 다른 대학생들은 이제 뭐 미팅 얘기하고, 뭐 취업 얘기하고 이런데 우리 맨날 의리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뭐 술 먹고 술이 한 선배가 되고 두 선배가 되고 뭐 그러다가 직장인 1년차 이놈아가 골프공 세일즈 하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골프공? 네. 골빅이라는 골프공인데 가서 이제 얘가 이제 애환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를 나 죽여버리고 싶다고 진짜. 와 직장인 이런 데인지 몰랐다. 야 진짜 눈만 뜨면 진짜 앞이 노랗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진급을 80급으로 시켜야 돼.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막 이 씨발 하면서 막 술술해 난리가 난 거지. 오징어 게임 2탄인데 진급을 80으로 해. 대박이네. 또 하루 불겠어. 힘으로 하면 다 죽는 새끼들 말이야. 나한테 와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명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감정이 야, 그 새끼 전화번호 줘봐.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새끼냐 뭐 이러다가 이제 야 진짜 야 너 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나는 두렵지 않았는데 막상 밖에 나가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서로 그러다가 내가 막 달래주다가 야 바다 하나 보러 가자. 술 마셨는데? 바다 하나 보러 가자. 야 우리 바다 하나 보러 가고 이 새끼 달래줘야 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갖고 지금 새벽 2시니까 새벽 6시에 딱 3시간만 자고 집합. 군산으로 출발하자 우리. 군산으로. 6시에 집에 갔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진짜 정신력으로 일어나서 7시 반에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나만 도착해. 막 속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2시 정도 있다가 한 놈이 또 기어오는 거예요 또. 나머지 한 놈은 자빠져 자고 있어. 그 주인공 있잖아요. 직장인. 걔는 출근했어. 출근했나? 여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셋이서 꾸역꾸역 해서 6시에 출발하자고 군산을 출발하자고 했는데 1시 반인가 2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도 출발은 했네요. 야 가자. 딱 출발하는데 이것들이 다 자는 거야. 나 혼자 군산까지 5시간 운전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 그 음주운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예. 그 당시에 뭐 그런 뭐 그게 없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운전하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요. 근데 군산을 왜 가게 됐냐면 내 친구가 거기 장교로 있어요. 장교 중이야 중이 군발이 장교인데 걔한테 이제 연락을 해갖고 야 너 보러 가겠다. 사총사가 뭉쳐갖고 보러 가겠다. 걔도 이제 군인이란 게 사병이건 장교건 무슨 하사관이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 와! 야, 니들, 야!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막 고마워하고 뭐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이 이제 전부 다 다크서클 생겨갖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야, 이거는, 남자 넷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 야, 반드시 여자를 불러야 된다. 반드시. 군산에서 남자 넷이 술을 마시면 이거는 잡혀간다. 안 된다. 아우, 성인지 감수성 봐라. 반드시 불러라.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내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95년도 정도 되죠. 94년도. 아니 근데 뭐 맨날 뭐 남자들끼리 의리 얘기하더니 결국 놀러 가서는 여자 없냐고. 그런 건 좀 뭐. 그런 거지 뭐. 다 저기 뭐래 남산에 자물쇠 3개씩 걸고 막. 그런데 군산에 가서 야 여자가 없으면 군인이라도 불러라 막 그랬어요. 여군요? 여군을 불러라. 여군이 없으면 여자같이 생긴 사병이라도 불러라. 막 그런 거예요. 막 우리끼리. 점점 내용이 무서워진다. 아, 군대를 실미도 나오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 안 내려고 뭐 국가의 기밀을 다 폭로하겠다. 너를 북한에 보내겠다. 여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제복 입은 여자랑 술 마시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서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거는 불효다 불효. 이거는 불효. 군산까지 내려가서 남자끼리 술을 먹는 건 불효.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걔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여기저기 넘어가 섭외를 했는데 진짜 온 거야. 여군 둘이 온 거야. 여군 둘이. 중이 둘이 온 거예요. 중이. 예, 그 다이아몬드 2개, 바풀 2개. 얘 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섭외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미팅 비슷하게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 우정으로 뭉친 4명이 여자가 2명 앉아 있으니까 우정이 어딨어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리가 났고 이제 뭐 여자 또 이제 중위가 되니까 짬밥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당시에는 사관학교를 나와야 중위가 됐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ROTC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아, 여군도 ROTC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생겼잖아요. 숙명여대 이런 데는 ROTC 있으니까. 남자가 이제 RT 있고 학사 있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그 다음에 3사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사관학교를 여자가 이제 나와야 소위 말하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횟집에서 이제 4대2로 미팅? 예, 그 이제 미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정겹게 이제 막 토킹 어바웃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군인 앞에 두고 얘기하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군대에서 이제 뭐 축구한 얘기 또 하니까 이제 얼굴이 노그러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 저기 혹한기 훈련 때 팬티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은 얘기 뭐 이런 걸 하고 뭐 짜증나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어떤 한 놈은 좀 있어 보인다고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민주, 뭐 민중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지루한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삼행시 이런 게 있었어요. 삼행시. 내가 이제 피카츄라고 하면 피 한번 해보세요. 피카츄가 춤을 뱉는다. 추. 빡 쳐준 거야 이제. 깔깔깔깔 웃고 막 거기는 막 뭐 이런 짓을 한 거야 이제. 그러더니 옆에 있는 걔가 전공자가 얘가 163에 키가 내가 보기엔 160이 안 돼. 163이래. 얘가 돈도 많아. 얘가 강남 출신에 돈도 많은데 얘가 돈은 거의 다 되거든요. 얘가 남규인데 남규가 술을 먹고 거기서 백덤블링 한 거야 횟집에서. 여자 2명 앞에 백덤블링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회를 딱 봤죠. 왕게임을 한번 하죠. 왕게임.
왕게임 있었잖아요. 왕게임 뭔지 알죠? 왕시나 뭐 네시, 평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묵지바에서 딱 올라가면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요즘 왕게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그래요? 옛날 왕이 그냥 뭐 1번, 2번 뽀뽀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맨 마지막 왕까지 올라가면 왕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오래된 게임인 거. 옛날에 묵지바 신하 세탁 가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버리면서 예. 딱 해갖고 하는데 이제 걔가 어떻게 되냐면 군인 애가 186이야 키가 배구 전공 같이 간 애가 190이야 얘도 배구 전공 163 체조 전공 그다음 내가 있어요 내가 180 그러니까 장신들이잖아 나는 이러고 있는데 딱딱딱딱 걸려가지고 얘가 남규 있잖아요 약간 좀 걔가 좀 티를 좀 내 자기 돈 많다고 좀 그런 애야 여하간 그래서 티를 내갖고 머리에서 왕이 딱 돼갖고 이제 벌칙을 딱 하는데 그 여자 그 군인한테 남규 따기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저 죄송한데 제 뺨을 한 대 때려주세요. 딱 보니까 배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군인 여자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하는 왕게임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번 정하잖아요. 그러면 뽑아요. 왕을 뽑으면 1, 3번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1번, 3번 뭐 이렇게 때려 이런 식으로 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간 4명은 다 친구고 앞에 이제 2명의 근데 여자분이 지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임은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시킨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와, 여자 세다. 말하자면 그거지. 보람 저기 씨 예. 이리 씨 때려. 따기침 한 배 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딱 시작했는데 왜 그랬어요? 안 돼요. 막 이러다가 때려주세요. 안 되면 내가 껴낼 거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옆에서 왜 왕은 다 능력자야? 뽀뽀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막 그랬더니 아유, 진짜 다 때려주고 싶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군사훈련 받았어요. 근데 짜내기를 팍 진짜 이거는 따기가 아니라 아구창이야. 진짜 빰따구 있잖아. 빰따구 전라도 말해 빰따구 있잖아. 목이 돌아갔겠는데. 귀싸대기를 팍! 저 군사훈련 받았다고. 근데 얘가 딱 맞더니 이때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통쾌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더 해. 씨.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딱딱딱 해서 또 걸렸어요. 그다음에 다른 또 여자 군인한테 죄송한데 저 새끼 따기를 좀 안 때려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여자 군인도 뺨을 팍 때린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진짜 이뜻이 번해진 거예요. 깊이 출동해야겠네. 출동해야겠어. 그러더니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근데 얘가 이겼어. 남규가 이겼어. 왕 된 거예요. 왕.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얘기해서 쟤를 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가갖고 얼굴을 톡 친 거예요. 염장을 질렀네. 염장을 질렀어. 아니 둘이 막 그러면서 애가 막 술 한잔 마시더니 욕이 나오는 거야 이제. 둘이 좋아해요? 뭐 그러면서 둘이 좋아해? 아우 부끄러워. 네 좋아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여자가 또. 뭐가 좋아? 잠깐만. 빰따가 버버르더니 뭐가 좋아요? 더니 저는 키 큰 사람 좋아해요. 딱 그러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인간의 본 모습만 봅시다. 왜 나는 키가 안 크고 싶어서 안 컸냐. 술 한잔 마시면서 왕게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갖고 결국은 걔가 나중에 한 대 더 맞았어. 깜짝으로 한 대 더 맞은 거야. 군산에 가갖고 군인한테 왼쪽 맞아. 또 다른 군인한테 오른쪽 맞아. 또 친구랑한테 맞아. 그래서 얘가 나가버렸어. 화가 나갖고. 그게 얼마나 찌질해요. 우정으로 간 건데. 찌질하다 해야 되나? 얼마나 찌질. 그래서 아껴갖고 얘네가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친구가. 그래 내가 돈을 냈어. 그리고 이 둘이 나갔어. 그리고 우리 둘은 차에서 잔 거야. 우리 둘은. 나하고 남규는 차에서 잔 거예요. 밤새 속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야 올라가자. 그래서 왜 이 새끼야 왕게임 해갖고 우정을 이렇게 깼냐고 나한테 올라가는 내내 5시간 동안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운전해. 내가 기름값 내. 내가 사회봐.
내가 횟값네. 내가 욕먹어. 내가 올라가면서. 야, 계속 요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공사 스토리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사 치는 걸 당하거나 나 스스로 공사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 이게 치료하고 우정 얘기하는 무슨 공사장이야. 여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키 큰 게 장땡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사회 재밌게 봐주고 네. 거기서 뭐 돈 쓰고 뭐 다 해도 그래, 진짜. 결국에는 키 크시고 잘생기고 그래. 뭐 여자는 가장 호감을 느끼는 게 무슨 유머러스한 남자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는 피카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빵빵 터뜨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연결은 그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욕만 먹고 이렇게 올라왔던 왕 게임 하다가 걔는 귀싸대기 3대 맞고 남기가 미안하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네버엔딩 스토리 212회 많이 했습니다. 212회 예 212 두 번째 왕입니다요. 그 왕입니다요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그 주말 동안 그 윤석열 후보가 이게 손을 뻗었는데 거기 왕자가 손바닥에 왕자가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는 그 일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건 그 펩시콜라나 코카콜라에서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상 매체 있잖아요. 영화나 CF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영화에서는 좀 평균적으로 24.7프레임, 25프레임 정도 1초당 24장에서 25장 정도의 영상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평균적으로는 29.7에서 30장 정도의 그림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위해서는 1초에 30장의 그림을 이렇게 노출시킨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한 장만 콜라 그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든 뭐 로맨스 영화든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 30장마다 한 장을 콜라 사진을 넣으면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네. 그게 그 사이에 그 콜라 사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못 봐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콜라 매출이 변하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다 매출이 오릅니다. 그게 무슨 뭐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으로 완전히 금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장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코카콜라도 모두 어떤 상표를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인식을 못했지만 나의 무의식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콜라 매출이 항상 이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뭐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뭐 불편한 자리에 갈 때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왕이라는 글을 새기면 힘을 받는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마케팅 이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보는 사람한테 내가 왕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아니 근데 이거를 무의식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니까. 아, 나 그 말도 너무 찌질해. 손가락만 씻었다고. 예. 씻었는데 손가락이라도 씻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세정제로 안 씻겨진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세정제로 씻기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 일화가 하나 생각났고, 그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손에 그 그림이 있는 걸 보는 순간 제일 생각난 게, 제가 어렸을 때 컨닝하는 걸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빵점을 받아도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빵점을 받아야지. 이거 점수 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컨닝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친구들 어떻게 크는 거야? 시험 볼 때? 손바닥이 엄청 쓰죠 나는. 네.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별명이 팔만대장경이었단 말이야. 진짜 손이 뭐야 이거. 아니 시험 범위가 다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팔만대장경에서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왼팔은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왼팔은 제가 다 새길 수가 있어요. 다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팔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의뢰를 하거든요. 친구한테. 야, 오른팔은 네가 해야 될 것 같다. 뭐 걔가 해줘요. 해주고서 이제 그리고 시험 보러 또 간단 말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컨닝을 해요. 손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고등학교 때까지 했죠. 한문도 쓰고 해야 되니까 다. 아니 저는 그런 컨닝은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시험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은 잘 쳤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머리 좋다는 얘기하고 아니요, 싶으신 그거는 시험 자체를 공략하는 법을 어렸을 때 좀 일찍 터득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공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험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법, 뭐 이런 것들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 따라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부조차 하기 싫은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졸라가지고 답을 좀 보여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답을 보여줬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험지 종이가 크잖아요. 시험지 종이가 크면 그 시험지 그 종이 전체를 일종의 이제 25등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5문제, 25문제에 100점이다. 뭐 20문제에 100점이다. 이런 시험마다, 과목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문제에 100점이면은 그 시험지 한 칸을 20칸으로 나눠가지고 그 25문제면 25칸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1번부터 4번까지 그 점수가 그 보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내 시험지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칸을 나눠가지고, 제일 왼쪽은 1번, 그 다음 제일 오른쪽은 4번, 그 중간에 그 2, 3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멀리서 봐도 한 번만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해보면, 서로 이렇게 맞춰보면 멀리서 보는 친구들도 보이거든요. 언뜻 보면. 아니 근데 공부를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누구 똑똑한 애가 한 명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시험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이제 그 칸을 나눠가지고 번호를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체크를 해주면 나머지가 보고 이제 다시 베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 전체가 평균이 확 올라버리면 다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 적도 있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좀 헷갈린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 커밍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문제집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그 전날 직전에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 그거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서 성적 오른다 그랬고 어떻게 시험을 왔다라고 했더니 결국 공부를 한 거네. 안 하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자를 새기고 시험을 보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제대로 있었는데 공부를 하려면 이제 평소에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문제집도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시험 전날에 교과서하고 문제집하고 비교해가지고 딱 공통점만 추려는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공부랑 예. 야수님이 안 했다고 하는 공부랑 좀 많이 다르네요. 나는 아예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 거를 안 했다고 하셔서 이게 헷갈린 거야 지금. 갭 차이가 있었어. 지금. 나의 경우도 많이 틀리네. 네, 오해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3 때 우리 반에서 이제 참 크다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반 전체가 집단 커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는 한의사가 한 명 있는데 저 부천이 아니다. 저 청라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한의원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뭐 협찬 같은 거 혹시 한약 협찬 같은 거 혹시 안 하시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지금 한의사 하는 만큼 공부를 잘했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누구 제안으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항상 전교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만 치면 그러니까 전국 꼴찌? 예, 전국 꼴찌고 부산 꼴찌고 무조건 꼴등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너희들 같이 쪽팔리는 애들이랑 내가 학교 다니는 게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다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부산 남은고등학교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몇 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학년이 12반까지 있었으면 우리 반이 제일 꼴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단위를 반끼리. 매겼죠. 반끼리. 그러니까는 반뿐만 아니라 학생의
등수, 그러니까 학교 내의 등수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등수, 전국 등수. 그게 막 컴퓨터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거짓말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그냥 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냥. 근데 모든 것에 대해 네. 등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반마다 이제 등수를 매기는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도 그러니까 전체 평균 뭐 최고 최저점 해가지고 뭐 항상 결과는 우리 학교가 꼴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꼴찌는 한번 탈출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집단으로 다 같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연구한 결과 영어 듣기 평가. 영어 듣기 평가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왜? 지금 한의사 한다는 그 친구가 고개를 숙이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모의고사 때인가 중간고사 때인가 그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우리 반만 그러니까 그 듣기 평가 평균 95점이 나온 거예요. 모든 아이들의 점수. 평가가 다섯 문제 나오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영어 10문제인가 15문제. 다섯 문제 앞에 다섯 문제가 나오고. 오사춘기님 그 시절하고는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은 듣기 평가 그게 많거든요. 많아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때랑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하다가 이제 고개를 딱 숙이면은 예. 그 타이밍에 1번이구나. 예. 뭐 2번 예. 딱 보기가 나올 때 숙이면 정답이 2번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때 맞춤 이기는 거잖아요. 학년 평균이 한 35점, 40점 나오는데 우리 반만 평균 점수가 95점인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겠습니까? 재시험 쳤지. 걔만 빼고 한의사 친구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다시 재시험을 친 거죠. 맞아요. 듣기는 그건 지금도 그래요. 토익 시험도 똑같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맞아. 비슷해요. 네, 그렇게 그것도. 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래요. 수능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죠. 듣기 평가가 있으면 비행기도 안 떠요. 아 그렇죠. 비행기도 안 떠요. 뭐 군사 이런 것도 안 해. 그 시간 동안. 나 맞힐 수 있었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헬리콥터가 그때 왜 지나가요? 막 이러면서 항의하거든. 왜냐면 한 문제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토익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문제 때문에 800점대냐 900점대냐가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되게 민감해요 이게 점수가. 저는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 공부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학까지 가게 됐는데 대학 가서 정말 크게 느낀 게 공부한 거는 남는구나. 공부를 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그 실력 발휘하는 때가 오는구나라는 걸 대학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거의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뭐 이게 그 판치기라고 하죠. 그 책상에다가 깨알같이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쓰다 보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공부를 하지 왜 지금 저렇게 예를 올릴까? 아니 써야 되잖아. 써야 되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딱 이렇게 멈추면 우리 때 뭐 저야 뭐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뭐 별게 이렇게 필기를 많이 안 봤는데 필기보다는 뭐 무섭잖아요. 저는 대학 가서 처음 컨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책상을 안 믿는 게 그 책상에 적었는데 이제 책상을 바꿔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8만 대적용만 믿기로 한 거예요. 믿을 건 내가 8밖에 없다. 8밖에 없다. 왜 책상을 놔두고 다니니까 책상도 바꾸고 하니까 교실도 바꾸고 막 이러니까 내 몸에 진 있는 거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좀 심각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이 아니라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그 가방을 그 사물함에 딱 넣어두고 바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계속 마셔요? 아니면 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셔요? 그러니까 쭉 마시는 거죠. 쭉. 그렇게? 네, 그냥 그렇게. 뭐 순댓국밥 먹으면서 소주 2병 팍 까고. 근데 왜 마시는 거예요?
재밌어서. 먹다 보면 그렇게 지켜주시면 그러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술을 많이 그 먹었어요. 누구랑 먹어? 혼자 먹었어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멤버들이 있죠. 멤버 그 네. 의리의 멤버. 의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외에는 딱히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항상 술을 마시고 다녔었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 이제 중간고사라고 기억하는데 그날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밤새 술을 마신 거예요. 밤새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시험은 있고 근데 이제 최소한 시험 문제 이름은 써야지 D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시험을 결석해버리면 F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그러니까는 학점이 1.8인가 1.7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학사 경고 이런 거 안 예, 먹어요? 나오죠. 그런 거 학사로 먹죠. 나오죠. 예. 그때 하여튼 F가 3개인가 4개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F는 면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시험 때마다 그 시험 치러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밤새 술을 마셔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요.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이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줘서 들어간 거지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요.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 조교가 이제 시험지 그 감독하는 조교가 들어와서 이제 모두 다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자리를 옮겼는데 그 내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 것 나는 같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만 마라. 꿈에서 본 것 같아. 그만 마라. 시선이 느껴지니까 저 여자가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해가지고 시험지에 문제 쓰고 이제 시험지에 이름만 쓰고 이제 딱 그 내려고 딱 접었는데 그 밑에 새까맣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내가 역시 진리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친절하게 다 지워줬습니다. 지우개가지고 아니 외국에서 연어 딸 때 그 컨닝 안 하세요? 프랑스는 어땠어요? 프랑스에서 면허를 전국 국제 그거 그냥 들고 가신 거예요? 왜냐면 공중에서? 프랑스는 너무 따기가 힘들어요. 1년 정도 걸려요. 왜요? 되게 어렵게 진짜 그러니까 실기가 어려운 거, 필기가 어려운 거예요. 필기 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든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프랑스 영화 택시 보니까 운전 없는 사람이더라고. 맞아. 진짜 그렇게 빡세구나, 시험이.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 면허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면허를 군대에서 땄어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제가 특기가 그 화학병으로 이제 화학 특기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눈 뜨고 이게 그 일어나니까 운전교육대에 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 운전교육대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운전교육대가 그 야수교라고 하거든요. 그 야수교가 뭐의 줄임말인데, 야전수송교육대. 야전수송교육대라고 해서 야수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좀 그 군내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딴 애가. 내 줄에 있던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온 거죠. 그리고 5명씩 이렇게 tur어가지고 내가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네. 걔만 딱 찍어봐갖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 줄 자체를 다 원래 딴 데로 뺀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제 운전 기록을 봤는데 첫 번째는 그 필기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필기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공부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를 계속 치면서 이제 일종의 컨닝 방법을 공유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에서. 운전면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근데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60점인가? 70점인가? 그거만 넘으면. 근데 그 친구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됐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운전 안 시키겠지 않고. 딱 계속 막, 제대할 때 딱 따는 거야, 제대할 때. 실제로 군에서 따는 그 운전은 일종 고통이 기준이기 때문에 70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70점, 이렇게 71점, 70점으로 하면 재시험을 치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에서 운전이라는 건 그냥
시동 걸고 전진하고 멈추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호등을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전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원래 통제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신호등을 보고 뭔가 판단할 만한 게 없어요. 아, 그 깃발만 보지.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주차할 때도 내가 그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신호수를 보면서 신호수가 시키는 대로 핸들을 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달려가 추운데 그 깃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규를 왜 공부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쟁이 안 날 때는 그 장교 차를 몰고 시내를 주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장교차를 운전하는 애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미 있죠. 걔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노비들은 법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지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근데 거기 그 스틱으로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에서는 다. 그 당시에는 오토가 없지 않았어요? 오토가 그 매뉴얼이라고 하죠. 있어. 저희는 없을 것 같은데. 수성 군용은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뭐 유조차, 뭐 군안차, 뭐 레카차, 뭐 이렇게 지게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중에서도 그러니까 2.5톤 트럭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오토도 있었고 스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군대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예, 왕을 보면서 커닝이 생각났습니다. 예. 아, 거의 손에 쓴 거 보고.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왕입니다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일단은 한번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왕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뭐 좋을 때 뭐 짱이다 할 때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보니까 제가 일단 그 기분 전환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어떤 일을 뭐 다시 시작할 때라던가 마음을 잡을 때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오늘 이제 그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거의 뭐 코로나 있고 나서 거의 잘 안 가다가 이번에 집에 이제 욕조가 있으니까 지난 여름도 욕조에서 대가 났잖아요. 여름을. 어떻게 손 씻을 에어컨 때는 없는데 욕조에서 났잖아요. 어떻게 손 씻을 때는 손가락만 맞는가요? 손바닥을 잘 씻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팔만대장경 때 이후로 저번 주 지난번에 우리 야수님 얘기할 때 한번 얘기 드렸지만 팔만대장경 때 이후로 제가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요. 왜? 그래야 다음 시험 보고 또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채우려고. 그럼요. 그럼 바로바로 클린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 왜냐하면 손에서 약간 유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라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그 목욕탕을 오래간만에 갔다 오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목욕탕 가고 싶다. 그 몰랐었던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할 때랑 달라요. 딱 그 씻었을 때 그 기분 있죠. 제가 보면은 몇 가지가 딱 있는데 그 샤워할 때 사실 굉장히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뭐냐면 더운 날 땀 엄청 흘리면서 일할 때 있어요. 그래서 눈에 그 땀이 딱 들어갈 때 따가워가지고 진짜 꼭 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온몸이 막 그냥 그 찌든 땀이 막 몸에 배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힘든 일을 할 때 그럴 때 특히 뭐 우리가 흔하게 뭐 노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이삿짐을 나른다던가 이럴 때 그런 땀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샤워할 때 기분 진짜 좋고 그 다음에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근데 요즘에 헬스장에서도 샤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목욕탕에서 딱 그 샤워 다 끝나고 딱 문을 딱 열면 그 시원하잖아요. 탕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때 기분. 그 오래간만에 한번 느끼니까 좀 자주 가야겠다. 다시 목욕탕. 이제 좀 백신 맞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을 좀 해요. 목욕탕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 누가 탕에 들어가 있으면 좀 피해. 알아서 좀 조심해요. 예전처럼 막 몰려서 이러지 않아요. 그 탕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없고. 노래는 안 하죠. 숫자 세는 사람 있잖아. 탕안에 가면 그 노래하는 사람, 숫자 세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지 모래시계.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뒤집어 놓는 사람. 거기는 이제 그래도 하나 모르겠네. 거기 아무래도 뭐라고 사우나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 막 숨을 가까이서 쉬다 보니까 그거는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사우나 잘 안 하니까 탕만 이용하고 그냥 대신에 때미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 딱 하고 기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발할 때 그때 기분이 좋아요. 옆머리 자를 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이 묘하게 시원해요. 머리카락 자를 때랑 손톱 자를 때는 시원하지 않아요? 예. 그 느낌 있지 않아요? 좋아요. 약간 이게 뭔가 그 내 피부긴 한데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려나가면 시원한 거 이상하게 기분이 머리도 그러고 손톱도 그러고 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요거는 내 기분 전환의 왕으로 일단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단 이 앵콜킴이 이제 작사의 왕이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든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이야. 너는 노래를 네가 직접 부르지 말고 노래를 만들어서 남을 주면 어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아니, 누가 내 노래를 봤는데?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냐? 아니 익명 그 라이터도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걸 뭐라고 아니, 예명을 쓸 수 있어요. 예명 쓰면 되는데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 거예요. 사람이 지난 프로필이 있어야 노래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 써서 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답답한 소리 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야, 지금 일단 내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노래를 써서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아는 형이 이제 내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 해서 그 총각김치라는 노래를 세상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시 내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걸 허락을 해줬죠. 리메이크네. 네, 내 노래를 이제 갖고 조금 편곡을 다시 해서 딱 냈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꿈꾸던 게 뭐냐면 이제 유명 트로트 가수한테 내 노래를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 형 거가 이제 그 형이 노래를 주변 사람한테 들려주다가 이제 여기 친한 가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유명 가수, 히트곡 있는 가수야. 그 사람한테 노래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서 제 노래를 다 들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 곡 한번 받고 싶어. 내가 실명을 깔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나 고소했으니까. 내가 조용히 추진한 걸 내가 떠드냐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진 않겠지만 히트곡이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요? 근데 나 시 썼어. 근데 나의 이런 앵콜킴의 이 작사 작곡 능력을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 줄게.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그래서 걔네들은 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노래를 못해도 계속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까지도 되는 건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한테 노래 준다 누가 받아요? 그걸 아무도 안 받죠. 결과물이 있어야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자는 작사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김이나 씨가 유명해요. 코미디언하고 결혼했던 그분 아니 그분 말고 그래요? 저기 그 유명한 회사 대표 미스트 대표랑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김이나라는 작가분이 작사가 그분이 되게 유명하고 여자로는 되게 유명하고 이제 남자가 아직 없어요. 몇 명 있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어. 내가 이제 여기를 하나 들어가려고 이제 애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시를 기절했는데 그게 출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창문 너머 사랑이 오네요. 창문 너머 사랑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나부터 먹고 산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시집에 내 시가 실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 시인 됐다니까. 애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갖다 주시면 장문 너머 사랑이 사실 얘기 안 하다가 내가 지금 유명 작곡가, 유명 가수가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숟가락 나오잖아. 이런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내가 느끼는 우정 아니야. 우정이에요. 우리 우정은 어디 갔니? 우정 얘기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때리게 해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뭐 작은 거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와서 해주지 않는다. 작은 거라도 그 우공이사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뭔가 혼자 그 힘들게 뭐라도 하고 날리다 보면 뭔가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하다 보면 신도 도와갖고 진짜 산도 옮기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재미가 있어서 요거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작사 왕의 길이 다가왔다. 눈에 보였다. 처음으로 써서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요거가 일단 하나 해낸 게 있었고요. 창문 너머 사랑이 오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게 또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저는 요즘 이상하게 이제 예능 프로를 이제 예전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나이가 먹었나 봐. 그러다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저기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거 막 난 어떻게 할까? 막 이러는데 지금은 더 안 되겠는 거야 이제 겁이 나고 슬퍼. 겁이 나고 대신에 영화를 많이 봐요. 오히려 이제 뭐 작가가 관심사가 바뀐 것 같아요. 작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관심사가 바뀌어 버렸어. 아니 음식도 그러잖아. 먹다 보면 이제 맛이 없지 않아요? 웬만큼 먹어봐서 얘는 막 맛이 없잖아요. 큰 감흥이 없다 이거죠, 그죠? 입맛이 없는 거 아니고? 아니 맛없는지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음식 솜씨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그거는 생활 식구들 45만 원 다 알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영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보다 보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거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봤어요. 그래서 한 20년 됐더라고 거의. 다시 본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봐도 재밌죠. 다시 봐서 봤는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보는 시야가 바뀐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는 그대로인데. 진짜 슬프다. 나는 근데 그대로인데. 진짜 송강호가 나오는데 너무 젊어 보여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젊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걸 왜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서 제가 어디 리뷰를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일단은 괴물이라는 존재랑 싸우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한 집이야. 평범한 가족이에요. 그게 마치 이제 그 괴물이라는 존재가 사회의 어떤 그런 기득권 그런 존재로 느껴졌어요. 보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아이가 살아있어서 아이가 살아있다. 송강호가 막 얘기를 해요. 그 의사한테도 여기하고 다 얘기를 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국민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거를 묘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미국 그런 과학자인가? 걔가 뭘 버린단 말이야 한강에다가. 미군 부대에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어떤 용액을 버려요. 버리면서 그걸로 이제 괴물이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냥 어떤 나라 약소국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고 영화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그 참 재밌는데 그 괴물을 죽일 때 그 노숙자가 막판에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 그분이 그 괴물을 없애는데 1등 공신이 돼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송강호의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그 변희봉 선생님이 아빠고 아들이 이제 저기 송강호 그다음에 박해일 그다음에 배두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강호는 편의점 한강 편의점에서 그냥 그 가게 보는 애고 그다음에 이제 박해일이 학생 다닐 때 화염병을 많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장도 번듯한 직장이 없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운동권 선배가 도와준다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배신을 해.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형은 또 취직도 잘했어. 좋은 데서 다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었구나. 이 영화. 그리고 그 배두나라는 캐릭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최대 양궁을 쏘는데 항상 그거예요. 마지막 한 발을 못 쏴.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타임 오버로 동메달 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배두나가 쏴서 괴물을 죽이는데 그때 이제 괴물의 그 입속에다가 저기 다리 위에서 이렇게 석유를 붓는 분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노숙자가 하신 거야. 노숙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괴물과 싸우는 거를 나타낸 거 같고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기득권하고 싸우는 건 결국 국민이야. 힘없는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국 그 송강호가 자기 딸은 구해는 냈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과 함께 했던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송강호가 키워요. 마지막에. 송강호가 죽은 게 아니라 고화성이 죽은 거예요. 고화성이 죽은 거죠. 그 고화 죽고 어떤 그 애기를 살렸는데 그 아이를 송강호가
대신 키워. 그걸 보면서 20년 됐는데 스포 따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왜 타이타닉 스포 아니야? 타이타닉 어떻게 되는지 아니 스포 얘기하시네요. 나도 패션거리 했더니 스포 얘기하고 이걸 20년 된 영화를. 아유, 맨 마지막에 너무 평화롭게 밥을 먹잖아, 밥을. 밥, 맨 마지막에. 맞아요. 너무 평화롭게 그냥 집밥이잖아, 집밥. 이렇게 상에다 해서 딱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남아요. 나는 그것도 뭘 봤냐면 그 있잖아요. 송강호가 처음 캐릭터가 어떻게 되냐면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 거기 편의점에서 그 한강 편의점에서 자고 있어. 졸고 있어. 거기서 나 뭘 느꼈냐? 그냥 세상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느낌. 시민의 평화. 느낌. 그냥 늘 자고 있고 관심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관심 없고 자고 있는 한 시민의 캐릭터를 넣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냐? 괴물 만나고 나서 항상 그 편의점에서 잠자고 있던 송강호가 항상 옆에 총을 갖고 밤에도 감시를 해. 긴장한 괴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늘.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되게 이거 지금 메시지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괴물 한강에 있는 돌연변이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이 시민들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큰 괴물 같은 세력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뭐 언론부터 해서 검찰 개혁 여러 가지들. 그럴 때 이런 게 우리가 개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봉준호 감독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넣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네. 생각나는 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이제 다른 헐리우드식 그 괴물 그 영화하고 정말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괴물이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맞아요. 일반적으로 괴물이라고 하면 괴물의 흔적만 계속 보여주다가 괴물이 중반이나 후반부에 엄청 크게 등장하는데 꼭 밤에 등장합니다. 왜냐면 제작비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등장하게 되면 디테일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비 문제 때문에 항상 밤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윤곽만 드러나는 형태로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깼던 게 그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조명 아래에서 이제 괴물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에일리언도 중반부터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첫 장면부터 바로 빡 나와서 맞아요. 그게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예전에 그 킹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헐리우드 극장에서 했던 헐리우드 극장인가? 그 옛날 킹콩 이야기하시는 거. 헐리우드 극장. 그 어디지? 피카디리 극장. 종로에 있는 피카디리 단성사. 네, 그걸로 유명했는데 그거 보면 1시간 동안 안 나와 킹콩이. 너무하네. 진짜 1시간도 안 나와. 너무하네 그거. 야, 그러다 나중에 1시간 이후에 발이 나와, 발. 진짜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라도 말로? 의지치 않다고 그래, 의지치 않다고. 아유, 저 의지치 않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보면서 왜 이 봉준호 감독이 저 때부터 어떤 영화에다가 이런 시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넣는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고 나서 조금 내가 예전에 못 봤던 거를 이제 저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도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야가 넓어졌구나. 그 양반이 그거 찍지 않았어요? 살인의 추억? 그렇죠. 그죠?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거 있었고. 맞아요. 이걸 들고 다니는데 농협에서 준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려고 맞아. 그 당시에 맞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청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거 하나 중간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선곡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이 막 전 세계 히트하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 작품이에요. 시나리오는 10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투자를 못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는데 엄청난 대박이 난 거고.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많이 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예전보다 더 이 자본주의에 더 많이 사람들이 빠져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사랑받지 않나 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일단 감독의 왕으로 느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님 일단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다 보다 보면서 왕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본 거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맞게 해주는 게 있어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설민석 그분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 네. 설민석 씨는 거의 뭐 활동 안 하시니까 황현필이라고도 있어요. 한국사 가르치시는 분 네, 있어요.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분 걸 내가 이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순신 장군은 거의 뭐 미래의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돌아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멘탈부터 해서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선진국 그 해군사관학교 있죠. 거기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전략 교과서에 첫 번째 사례가 이순신 네. 전략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할 때 뭐 그 12척 또는 13척 가지고 300척 싸울 때 있잖아요. 이게 12대 300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 300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원래 이순신 장군 스타일은 원래는 항상 아웃복싱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메이웨더 스타일로 치고 빠지고 였단 말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포가 기니까.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건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배 붙여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순신 항상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배가 없잖아요. 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애들도 도망가려고 뒤에 준비하고 있는 거 항상. 그런데 이순신 장군 혼자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파키아오처럼 싸운 거 백병적으로 싸운 거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다가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의 그게 이제 혼자 싸웠다고 보고 그다음에 막 얘기하다가 보다 재밌는 게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 원균 같은 경우는 왜 같은 판옥선 가지고 했는데 엄청 참패하잖아요. 결정적인 걸 내가 옛날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아무리 전술이 안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는데 그 공격하러 갔을 때 그 배를 이게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졌는데 중간에 쉴 시간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까지. 그러니까 전술을 펼칠 때 이미 지쳐가지고 배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배가 엄청 빠르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배병장하니까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역사 내용을 딱 읽어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왕 찾다 보니까 그 이제 이순신 장군까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멘탈의 왕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 한번 20분짜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진짜 그분 거 보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황현필 그런 주제. 너무 이야기 재밌어. 뭐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내가 와 이분 진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분은 이제 전통으로 배우신 분입니다. 역사를.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왕입니다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항상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하는데 주제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는 걸로 왕입니다요. 왕입니다. 맞아. 잘 생각해보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딜 가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스포 절대 하지 말라고 난리더라고. 근데 유튜브에 스포 엄청 많던데? 아니 그 스포도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못 보고 30분짜리 리뷰를 봤어요. 나 지난 시간에 나 괴물 얘기했다고 스포했다고 너무 20년 된 영화를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도 못 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모래시계 최민수 주거처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뭐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자기는 사양 넣어 뭐 이런 것처럼 한 20년 된 거 봐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는 사람한테 예수님 죽는다고 스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화살 맞아요. 스포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게 그 리뷰에도 절대 못 나오게 한 내용이 있더라고. 네, 그것도 알긴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뻥뻥 숨겨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 달고나라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이게 좀 그래도 우리 세대에는 익숙한 노래잖아요. 우리 밑에 애들은 모르겠어요. 네. 그 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요 아파트 하나? 주변에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해요. 아파트 주변에 그런 거 종이나 달력으로 만든 딱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또 파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달력이 그러니까. 달력이 제대로고 제가 예전에 딱지치기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달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젤리 같이 생긴 약간 이게 넓적해갖고 그런 플라스틱 그걸로 그 딱지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 이게 난리긴 난린가 봐. 왜냐면 그 이제 교민이 올린 사진인데 파리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체험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 체험장. 근데 워낙 파리가 뭐 이렇게 한 7시쯤 퇴근 이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니까 각자 집으로 가기 바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밤 야간에 뭐 이렇게 업소가 오픈해가지고 막 노래방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 생기니까 사람들이 줄을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쭉 서는 거예요. 네. 동네를 막 벗어나서 서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하려면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가서 달고나 이거 체험이에요. 아, 드라마 그 그쵸. 오징어 게임 세트장처럼 체험장. 트레이닝복 입고 야, 달고나는 진짜 많이 팔리겠다. 예. 근데 그 달고나를 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올려놓은 걸 봤는데 서양 애들이 따라하는 달고나에 소다를 부족하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맛이 오리지널 없잖아. 이런 거만. 예. 너무 바삭바삭한 그 느낌을 하려면 소다를 좀 충분히 넣어야죠. 요거 달고나 이렇게 한 3만 원씩 이게 또 세트로 팔고 하더라고요. 3만 원이래요. 아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국자 엄청 많이 태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일반 국자 말고 그 전용 국자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맛있잖아요. 그걸로. 어이가 없네. 지금 생각하면 구리 독자.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달고나가 진짜 비위생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뜨겁게 달구잖아요. 방금 뜨겁게 달구니까 달고나. 손으로 되는 거야. 다 손으로 되는 거야. 그거 설거지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게 그거 먹고 안 죽은 게 아니 더 그게 아니 달고나까지 괜찮은데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래. 그 나무젓가락도 아닌 게 무슨 대나무 그거 같이. 예. 똑같았구나. 그리고 뭐냐면은 그다음에 달고나 근데 또 있어 그 국물 또 먹잖아요. 이렇게 녹이면서 또 먹어. 그럼 달고나 싹 국물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고 거기다 담가놓으면 남이 와서 맞아. 다 뜨겁게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다 뜨겁게 하잖아.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막 너무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독됐다. 근데 그게 약간 도박성이 있긴 있어. 그게 원래는 뽑으면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뽑겠다고 막 이거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설탕으로 만든 뭐 거북선, 무슨 뭐 잉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주고. 그거는 저기 그거잖아요. 투명한 저기 사탕. 맞추기. 그 사탕 맞히는 걸로 한 거고. 네. 거의 뭐 카지노 분위기였죠. 맞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숫자로 욕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나 싶어가지고 야수님한테 방송 전에 물어봤더니 모른대. 아 그럼 오늘 이거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들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숫자 체계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딱 보시면은 지금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앙드 투아 까트 이렇게 1, 2, 3, 4, 5, 6, 7, 8, 90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 듀스 아닌가, 듀스? Set with mathematics. 예. 그냥 근데 듀 이렇게 예. 듀. 앙드 투아 이렇게 뭐 1, 2, 3 이렇게 가요. 투아래요. 투아 하지 않아요? 투아? 다른 소리가 안 나니까. 아. 그래서 10까지 가는 거는 영어랑 비슷해. 어. 그 다음 11을 보시면요. 11도 우리 11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11, 12, 13, 14 이렇게 루이 14가 여기서 나온 거야. 뭔지 알겠지? 루이 14, 루이 14, 그다음에 그럼 지갑 이름 아니야? 그죠. 16까지는 세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외울 수 있잖아. 근데 17이 디세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10이 D로 끝나잖아. 거기에다가 7을 더해서 17.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17, 18. 그러니까 16까지는 세즈라고 딱 따로 이렇게 도입 명단을 만들어 놓고 17, 18, 19는 10 더하기 7, 10 더하기 8, 10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고대 로마 때는 10진법을 쓰다가 중세 시대 넘어오면서 20진법을 가거든요. 근데 중세 끝날 무렵에 다시 10진법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10진법과 20진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까지 왔죠. 근데 20으로 넘어가 봅시다. 20에 가면은 똑같아. 20은 이제 왕이라고 읽는데 21은 20과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은 왕대엉, 22는 왕두, 23은 왕투아. 그러니까 똑같이 23, 24 왕까트, 왕상크
방스 죄송한데 숫자 몇 가지 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갈 거야. 왜냐하면 29까지는 정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나전에 꽤 발음이라고 하잖아. 그 프랑스 사람만 할 수 있다며. 그게 돼요? 꾀가? 근데 뭐에만 나오는 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로 나가는 아, 거 많이 있어. 베세드 H지 아시아의 지가 엘레멘로 빼 오피 꾀 끼는 다 끼가- 끼고 똑같이 해. 아 되세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막 되게 어려운 발음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숫자도 가라고 그래. 끼가 내가 그렇게 지금 힘들지 이야기하고 않았어요. 싶은 거는 예. 전화번호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두 자리씩 끊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나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지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30도 아까 20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도 3텅 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32, 33 여기까지는 앞에 텅트 다 똑같은 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40은 꺄헝트 가거든요. 40은 꺄헝트 그러면 꺄헝트 꺄헝누 꺄헝트와 이렇게 43 이렇게 가죠. 50 쌍껑트 이렇게 가요. 60 수아쌍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70부터 자 70은 완전 다른 거네요. 60 더하기 10 이렇게 갑니다. 피곤해. 야.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앞에 그거 보여주세요. 뭐야 진짜 그러면 71은 수아쌍 때 옹즈면은 60 더하기 11. 자 72는 수아쌍 누즈 하면은 60 더하기 12인 거야. 아, 마음이 아프네요. 소피 마루소가 이런 거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프다, 마음이 진짜. 아프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제 79 가면 수아쌍 디스너프 이렇게 되면은 60 더하기 10 더하기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막 빨리 더하기를 해야 될 때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 그러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 화면 그 분홍색 화면을 보시면은 70은 60 더하기 10 이렇게 쭉 가죠. 80에서 더 미쳐 이제. 80을 보시면은 깨터방이라고 부르거든요. 80을. 근데 깨터방은 아까 깨터는 4였잖아요. 네, 방은 20이야. 그러니까 4 곱하기 20을 깨터방 아, 이게 얘는 80이에요. 곱하기로 한 거예요, 또? 그래서 연병하네 연병해 진짜. 82를 가면 아. 깨터방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 진짜. 곱하기 21 20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건데 진짜 심각하다 이 사람들. 어떡하나 이거? 아니 막 그런 건 어때? 우리도 이제 가겠네. 달러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빌리언, 음. 뭐 밀리언, 그거는 전 세계관이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규칙이 해서 있잖아요. 하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빌리언이나 밀리언이나 이렇게 단위가 커져. 네. 4조 7,500만 유로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영어에서 밀리언 빌리언은 전 세계씩 끊어간다는 그 규칙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한국에 이제 또 영세계를 네, 곱해서 네. 하면 뭐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저도 프로를 약간 배웠었거든요. 이거 진짜 헷갈리겠다. 심각하다. 아니, 근데 이거 안 바꿨어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진짜? 거예요.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수출액이 47.5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한단 그렇게 말이야. 쓴단 말이에요. 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90 같은 경우에는 까터방 디스 그러면은 4 곱하기 20 더하기 1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와. 90 그럼 100은 이제 쌍 이렇게 쌍띠요?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지라는 생각을 들었었단 말이야. 프랑스 사람들은 장수하지 않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독일 애들이 프랑스 욕할 때 뭐라 하는 놀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80도 없는 것들 이런 말. 그 얘기 들었다. 아니 은행 가면 속 터져 죽어요? 아 은행? 네, 아니, 은행원하고 얘기할 때.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했어라고 하는데 80 같은 뭐 깨토방 이렇게 이게 그냥 80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그러겠지.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있잖아요. 뭐 37만 5천 원 입금할게요. 그러면 30만 30만 5천 원 이런데 3개 따로 하고 100불 따로 하고 50불 따로 하고 10불 따로 이런 식이에요. 거기도? 아니 근데 요즘은 다 카드를 쓰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숫자 때문에 배울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결국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냥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주고받을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화 받거나
전화번호 이야기 같은 거 할 때는 계좌번호 좀 물어봐봐. 일단 짜증이 엄청 나는 거야. 짜증. 나는 안 되는 거야. 군대에서 알파 브라보 무슨 좌표 같은 거 찍을 때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인류 최초의 그 어떤 문자가 뭐 이렇게 쐐기 문자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쐐기 문자가 일종의 숫자예요. 그게 이제 60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숫자 체계는 60진법으로 시작을 했던 그 거예요. 말이 60까지밖에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60을 기준으로 한 세트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부터 10 하고 나면은 11로 넘어가잖아요. 예. 한 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부터 60개를 세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그런 숫자 체계였는데 그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근데 보통 우리가 화폐 기억도 하는데 저기 내가 봤을 때 숫자를 좀 안 바꾸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뭐 시민기억 말고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 나가면은 굉장히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야 80은 그냥 80이잖아.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수학에 좀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나? 아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뭐 계산하는 머리 아프거든. 머리 아파. 저 500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저런 예술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야. 프랑스가 수학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 번 더 굴려서 그런가 봐. 어디서 봐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졌구나. 우리나라 촌스 봐봐요. 외국에서 오면 미쳐요. 전수 때문에. 예, 촌스 때문에 외국은 이게 촌스가 그 father-in-law, mother-in-law 끝. 그러면서 엉클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 앤트 여기서부터 크게 안 바뀌잖아요. 네. 뭐 고조 중조 할 때 그레이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들끼리도. 네, 애들이 근본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미국 애들은 그래서 아빠가 여러 명이고 엄마가 여러 명이잖아. 그래 복잡하게 만들잖아. 자기들끼리 다시. 그러니까 쉬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거야. 당숙 미치는 거야. 이제 당숙은 어렵다. 어. 아니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프랑스 고3들한테 우리나라 한국 애들 한국 고1 수준의 수학 문제를 주면서 풀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쟤네는 정말 수학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얘네도 평균 다 풀라고 했는데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프랑스 애들 평균 점수가 15점이 나온 거예요. 너무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한국 문제는 이거는 찍기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 문제는 서술형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정답이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딱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답을 찍어서 써도 맞을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험 문제 치는 거를 봤더니 우리랑 완전히 다르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큐에서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프랑스 애들 학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훨씬 수학 문제를 풀기도 쉽고 한데 프랑스는 우리 예상보다 수학 강국이고 파스칼도 프랑스 사람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구구단을 가르칠 때 구구단을 맨 처음에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는 걸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준 우리 동아여중 이무성 선생님 처음에 정말 감동받았었거든요. 제가 수학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저렇게 가르쳐야지 저런 선생님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단을 중학교 2학년 때 뛰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려줬어요. 구구단의 구조, 구구단의 구조를 설명을 그러니까 드렸다는 그런 거죠.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 올림피아드를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훨씬 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답만 예를 들면 무슨 뭐 미분 같은 거 할 때 답이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1, 0 둘 중 하나만 하면 50%는 맞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과정을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 게 문제더라고. 오히려 서술을 보면은 수학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술에 집중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그래서 늦었네. 처음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내내 맞았습니다.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구구단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게 더하기를 반복한다는 개념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구구단을 만들어 보니까 구구단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예, 거지. 예. 맞을 이게 필요도 없는 저거 거지. 이제 원래 놀이로 제가 이제 수학 방송도 진행을 오래 했잖아요. 몇 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YT 놀이로 사이언스. 알려준단 말이에요. 놀이로. 예, 놀이? 그러니까 놀이 콩 같은 걸로 그렇지. 그걸 놀이로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2 곱하기 2가 왜 4개인지를 해보는 거야. 옛날에 뭐 미달이 그 수학 가르쳐 준다. 진짜 빵이 있어. 빵이 이렇게 5개 있는데 내가 하나 먹었어. 몇 개 남아. 왜 먹어 이씨.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이제 글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 수학을 잘하면 논리적이 된다. 그래서 글도 잘 쓰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그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에 수학이 도움이 된다는 거구나를 그렇죠. 알게 된 거를 예.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거기 뭐지 그 동대문 운동장 있잖아요. 그 DDP 거기 그 뭐라고 그래? 뭐 DDP라고 그냥 예. 얘기하는데 예. 거기도 수학자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분 이제 유명한 건축가인데. 하디드자 원래 수학자라고 수학 그러더라고. 전공한 예. 건축가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보니까 좀 약간 그 건물이 좀 남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일반 건물 같지 않고. 예. 뭐 오세훈의 허영이 투영됐다 뭐 이런. 아 그래요? 아 그때 계획됐던 거예요, 이게? 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왕입니다요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마차님이 이제 그 숫자 어려운 걸로 프랑스가 왕입니다요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유 또 앞으로 또 대선까지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아마 또 재밌는 일들이 아마 또 앞으로도 또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앞으로 정말 대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 자,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 자, 한번 살면서 이제 그 왕입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왕뚜껑 하나 생각나요. 하나 먹읍시다. 좋아요. 맛있다. 저는 항상 왕입니다요. 진짜로. 네. 그 왕뚜껑이 먹기가 편해. 뚜껑의 혁명이었었어요, 그게. 아니, 딴 데는 다 이 뚜껑이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예. 종이 같은 건데 거기만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거니까. 도시락 라면. 예. 자,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